네, 오늘 EC442 NGCN 301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 코스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를 재빨리 제공하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다면 진도를 좀 나가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먼저 이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저학년생도 있고 4학년, 고학년생도 있는데 이 코스 실러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PLMS 우리 학교 같으면 포스텍 무슨 뭐 러닝 무슨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들어가면 그 과목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떠하다 선배들 평도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과목 기대하는 게 있어서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 수업 시간이 언제이고, 시험은 어떻게 보고, 교과서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랄까요. 법률은 아닌데, 법률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다면, 이게 일종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과목을 개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룰이 있으니까, 이 과목은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내용이니까, 들을 사람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또는 대충 읽고 여기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실러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저를 개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듣고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강 변경 취소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실러버스를 소개하고 이 과목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는 제안할 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떠나거나 저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를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협의하에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때는 고집이 좀 셀 거예요. 특히 평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냥 왔으니까 다 A 플러스를 주십시오. 뭐, 여러분이 이렇게 전부 유네너머스하게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못 받아들일 거고. 근데 뭐 어떤 것들은 뭐 합리적이라고 싶으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실러버스를. 그래서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러버스를 제가 확정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더 이상 바뀌지 않겠구나. 네, 뭐 벽창호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렇죠? 그냥 뭐 실러버스 올려놓고 적당히 뭐 떠날 사람 떠나고 제안을 하면 당연히 제안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제안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코스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실러버스를 변경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실러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잠깐 교수를 할 때 받았던 학생들의 느낌 이런 걸 가지고는 이게 다수결로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수정을 할때 다수결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수강 변경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을 바꿀 수 없겠죠. 단 한 명이라도 반대. 그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있느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막 이렇게 쉬운 과목만 듣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도 교수님 되실 분이 되려고 이제 제가 하는 분이 뭐 이런 과목도 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수학과 과목을 제안을 하셨어요. 해석학을 들어라. 그러니까 리얼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들으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B를 받았어요. 큰일 났죠, 그렇죠? 올해 A를 받아도 지금 RA로 고용이 될까 말까 하는데 B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유가 이러해요. 시험이 두 번이었어요. 뭐 숙제는 잘했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는 한 100점 만점이면 한 85점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50명 됐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뭐 1등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등수는 알 수 없고 굉장히 잘했어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여러분이 알면 되겠지만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1.5 표준 편차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잘하는 거고 1 표준 편차 떨어져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1 표준 편차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나는 이 과목에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인스트럭터가 포스닥이었는데, 뭐, 어느 나라인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쵸? 예, 제가 뭐, 이렇게, 나라에 대한 특정한 뭐, 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족보에 따르면 조상님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중국어 속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의협심에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학생들이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했나 보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렀어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풀이를 해줄 테니까 올 사람은 모여라. 당연히 저는 안 갔죠. 바쁘니까.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봤으니까. 그랬더니 해설을 잘 해줬나 봐요. 갔다 온 친구들이, 설명 잘 들었대요. 근데 뭐, 봐도 뭐, 그냥 그래요. 오케이.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뭐, 그, 중간고사를 한번 더 보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볼 사람은 안 봐도 된대요. 그래서 볼 사람만 보래요. 그래서 저는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봤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문제를 똑같이 내고 볼 학생들, 물론 저보다 대충 시험 못 본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100점이죠. 예.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 인스트럭터 포스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중간고사를 평균 낸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본 사람은 그전 점수로 하겠대요. 빵점은 아닌 거죠. 예, 자기 딴에는 합리적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예, 제가 쭉 내려갔겠죠. 그래서 뭐 기말고사는 저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방에 붙어 있는데 성적이 붙는다 하는 날 갔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 포스닥 오피스에. 뭐지? 또 갔어요. 한 시간 있다. 그랬더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새 이제 안에서 열심히 채점하고 성적 처리해가지고 업로드하고는 이제 어디 간 거예요. 딱 붙어 있는데 학번 순으로 잔인하죠.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나는데 미국에서도 뭐 아마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쫙 학번 이름은 없지만 학번별로 쫙 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다 보이게. 그래서 성적을 쫙 한 다음에 선을 하나 붉은 선을 쫙 꺼놨어요. 딱 보니까 그 선 바로 밑에 제 학번이 있어요. B. 격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밤이니까 어디 학과 사무실에 갈 수도 없고 다음날 아침에 한 9시 되자마자 학과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수학과 사무실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처음에 실러버스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는데 중간고사를 2번 본다고 얘기도 없었고 다시 봐서 뭐 평균을 낸다는 말도 없었고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잠깐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오늘 아침에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연락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로 그 나라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긴 휴가를 떠난다. 이메일도 받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물론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실러버스가 한번 고정되고 나면 안 바꾸는 게 맞아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실러버스를 보고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나중에 뭐 우리 전부 다 투표해가지고 뭐 몇 명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우리끼리 다수결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수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가지 배우고 나가야 될 건 뭐냐? 다수결이 반드시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예. 그 말을 하려고 이 강의를 한 건 아닌데, 옛날에 기억이 나서. 자, 그래서 실러버스는 이제 아웃라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wo-way agreement다 여기 적혀 있죠. two-way agreement.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보여주려고, 뭐 어떤 게 기대되는지,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려고 해요. 기간은 2월 28일까지. 2월 29일부터는 이제 못 바꾼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악마의 제안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그냥 귀찮은데 퀴즈2는 보지 말고 출자기도 귀찮은데 다 넘어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만세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난 그럴 수 없어. 퀴즈2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A를 받,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문서로.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저한테 수업 전후에 한 15분 정도는 제가 여기 어슬렁대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잘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하다는 실러버스는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물론 여러분이 이제 PLMS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PLMS에서 이 과목 누르면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실러버스는 저희 랩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요 코스의 웹페이지에 있는 실러버스를 업데이트하고 기억나면 그냥 이렇게 반영한 경우가 많아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요 녀석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주면요. 그만요. 밑에 얘죠. 그래서 여기에요. CISL 포스트 에이스다 KR 클래스 AC 442 해서 오면은 이제 여기에 있고 얘를 카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보면 이 과목은 뭐 당연히 알고 왔겠죠. 타이틀은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코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EC로는 400단위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400단위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NGCN이라고 돼 있어서 뭐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and Network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라는 융합 부전공의 301 과목, 그런데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통신 및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을 어, 어, 하고 싶다. 뭐 부전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거고 이 과목은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여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메이저라는 것이 이제 주 전공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영어로는 더블 메이저라고 하죠. 그 메이저가 두 개인 거죠. 그렇죠? 예, 주 전공이 두 개인 거고 그러면 주로 어떻게 돼 있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11개의 학부가 있어요. 학부. 예, 학과가 있고 각 학과가 주 전공과 부전공을 오퍼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전자전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서 더블 메이저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과 홈페이지에 가봐요. 그러면 전자과에 예를 들면 메이저로 하는 리퀘어먼트가 있죠. 그러면 거기 쭉 듣고 그 다음에 부전공이 아니에요. 복수전공이면 컴공과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라 했는데 대체로 보면 전공 필수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리퀘어먼트가 많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뭔가 이 시대가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런 어떤 복수 전공을 부담 때문에 너무 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안 갖는데 이건 매우 좋지 않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전공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데 부전공은 무엇이냐? 그게 부전공이 마이너예요. 근데 마이너를 선택을 하는데 마이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 학과별로 여러분이 요람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걸 보면은 부전공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좀 적어요. 주전공보다 학점 수도 적고 과목도 뭐 전공 필수 중에서 몇 개 날려버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여전히 그래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달콤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융합 부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부전공은 무엇이냐? 부전공은 부전공인데 이제 한 학과가 자기 그 학과명으로 부전공을 오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학과들이 연합해서 이 학과 거 조금 넣고 저 학과 거 조금 넣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전자전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각각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만들어 놓고는 전자과 학생 보고 컴공과 가서 들어와. 컴공과 학생 보고 전자과 가서 부전공이라도 하는 게 어떠니? 그러면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융합부전공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융합부전공에 있는 커리큘럼이 또 어때요? 절반 정도는 예를 들면 전자과 과목들이고 절반 정도는 컴공과 과목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더 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융합부전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 학교에는 융합부전공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뭐 연합전공인가 뭐 이름이 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조심을 하세요. 네, 만드는데 요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and Network라는 융합부전공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수요 제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업에서 수요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과 학생과 컴공과 학생이 사실 미국의 그 어떤 인사과 회사들의 인사과의 담당, 그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대에 가면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epartment of ECE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과대학교 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퍼듀 대학이라는 데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학과 이름이 그러니까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이었고 제가 박사를 딴 다음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가서 교수를 잠깐 했는데 거기는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전자과 컴공과 학생이 합쳐서 300명 중에 한 학년에 한 120명 이상이 되는데 같은 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항공대 120명이 300명 중에 120명이 한 과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 설마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매사추세츠 대학 아머스트에 있는 거기는 공과대학에 학과가 한 5개 있었나? 4개였나 그랬는데 절반 이상이 ECE 학생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보면 컴공과 필수 과목들의 한 80%가 필수로 돼 있어요. 우리 학교의 컴공과. 그다음에 전자과의 한 80%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부를 적어도 제가 다닐 때나 아니면 한 10년 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컴공 필수 과목들을 다 알고 전자 필수 과목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치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기본 과목들은 다 알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미국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래놓고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뽑아놓고는 뭐 통신을 시키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 관련된 거를 뭐 해도 뭐 알아듣고 피지컬 레이어 무슨 뭐 파워 스펙트럼이 어쩌고 뭐 해도 전자기파가 어쩌고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을 뽑아놓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이 어쩌고 하면 컴공과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알고리즘이 어쩌고 하면은 전자과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은 이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과 우리가 굶게 되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간혹가다 악몽을 꾸는데 The day after 삼성 got bankrupt. 아찔해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어디 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게 뭐 새총이든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인 것 같지만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너무 풍요로운 데서 살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비틀비틀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피크를 치고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어,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 나이가 많으시죠. 30년대생, 40년대생이신데 얘기를 들으면 저런 일이 또 대한민국에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 외조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의사셨어요.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공부를 좀 잘하셔가지고 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네 고보라는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게 뭐 혁명의 물결 모임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혁조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다 되는데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또 안 잘리셨어요. 다행히. 역시 공부를 잘하고 봐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뭐 졸업하거나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월급 많이 준다는데 취직하고 났더니 나중에 역사책에 나오는 무슨 뭐 조선인 수탈 뭐 기관 이런 식산 이런 데 취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딴에는 고등학교 때 혈기에 독립운동 비슷한 걸 하셨는데 그런 데 있으니까 이제 열 받으신 거예요.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줘요. 참고로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나이가 많으면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있죠. 찾아보니까 저기 만주에 일본이 그 꼭두각시 나라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만주국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요. 만주제국대학 이런 게 있었겠죠. 만주국에. 경성제국대학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의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방되는 해 45년에 태어나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막내인 줄 알았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딸을 둘을 더 낳으셨어요. 어디 계시냐, 이모들은. 예? 예.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의사의 딸들이 약이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우시던 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뭐 5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동생들이 약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던 게 기억이 난다. 치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면 의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최근 뉴스를 보고는 이번 학기에 조준호 교수 수업을 들어보고 뭔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의 비전을 보여주면 그냥 계속 있고 안 그러면 때려치고 빨리 수능을 공부해야겠다 다시. 물론 이 중에 절반은 수능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죠? 누가 과학고 영재학교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아는데 과학고 영재학교 나온 학생들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수능을 공부하겠어요. 근데 일반고 나온 학생들은 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2,000명을 더 뽑는다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좀 더 이 바닥에서 그 노력이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려고 하고 그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영어 뭐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는데 쓰기가 제일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하 직원들을 막 이렇게 미국에서 배운 애들을 막 뽑아줬어요. 어떤 팀에서. 근데 이메일 썼는데 I am your boss. Let's have a meeting tomorrow morning. 뭐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sincerely yours. 이랬더니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야, 이것 좀 멋지게 바꿔줘. 그 다음에 그냥 정보를 그냥 적당히 두들겨 넣어요. 심지어 한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네, 제미나이가, 제미나이가 이렇게 멋진 말들을 써줘요. 이게 제가 썼겠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한글로 그냥 대충 쓴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영어로 이쁘게 바꿔줘. 그랬더니, 물론 여기 핵심들은 제가 썼죠.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작년 초부터, 지금 지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논문을 쓰는데 스트레스가 뭐 거의 없어졌어요. 네. 리절트만 내잖아요? 그러면 개발사발 써요. 물론 논리는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연구를 왜 하고,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고, 다른 논문은 어떻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써주고, 그때는 이제 챗 GPT를 썼는데, 요즘은 저는 점점 제미나이를 좋아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논문에서 안 써봐서. 챗 GPT한테 그냥 패러그래프 하나 주고 고쳐달라 그래요. 그럼 기가 막히게 고쳐줘요. 뭐 관사 있잖아요. 어더 이런 거 다 알아서 고쳐줘요. 물론 제가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고쳐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 고칠 줄 알기만 하면 돼요. 내 뜻대로 써져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조금만 고칠 줄 알면 굉장히 괜찮은 문장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This syllabus gives up-to-date information about the course. 단어를 모르겠어요. 적당히 썼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바꿔줘요. 확률적으로 저 다음 단어는 뭔지를 보고는 그럴듯한 단어를 주는데 제가 봐서 이상하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보면 월드 클래스 엔지니어가 되기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영어로 된 테크니컬 문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그냥 세컨드 클래스가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앞으로 이제 2036년, 그렇죠? 제가 은퇴해요. 2036년에. 예. 은퇴를 하고 나서 아마 그때쯤 대한민국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그죠? 12년 후인가요? 예. 일단 지금 재학 중인 대학생이 학부 재학 중인 대학생이 전국에 200만 명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때 제가 은퇴할 때쯤에 몇 명? 100만 명이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네. 대학의 절반은 정원을 못 채워. 지금도 못 채우고 있죠. 네. 절반이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특히 지방부터. 왜냐하면 뭐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 우리 학교처럼 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안 가겠죠. 네. 그러면 문을 닫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마 한 3, 4년 앞으로 볼 게 뭐냐면 매번 사회 그 면에서 대학이 문을 닫아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겠느냐? 경제가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가 제가 1971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장남이 2001년에 태어났어요. 딱 30년 차이죠. 자, 1971년생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2001년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도 2001년생들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대 갔다 왔거나 뭐. 네. 자,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제가 1971년생인데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약간 넘었어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여기 2001년생들이 있잖아요. 몇 명 태어났을 것 같아요?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올해 대한민국에 몇 명 태어날 것 같아요? 25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반감기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25만 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게 만약 맞다면 두 개만 뽑아가지고. 2030년에 25만이 태어나야 되는데
2024년인데 25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이제 저는 대학 교수니까 금방 알죠, 그렇죠? 예. 학생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쟁이 훨씬 덜해진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학생이면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학기 말에. 근데 특히 지난 학기에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이게 양이면은 이렇게 기말을 향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커버를 했는데, 그랬더니 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많이 투입해요, 처음에는. 조금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확 끌어올리면 이렇게 할 때에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끌어올릴 때 놀랍게도 더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올라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확 당기잖아요. 그럼 그냥 다들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플랫은 돼버려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죽자사자 하지 않는군.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제 아들이 대학생이니까. 죽자사자 하진 않아요. 자기는 막 피곤하대요, 몸이. 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만 들어보지 마세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고용하고 월급을 줄 것 같은 회사들이 빨리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인력난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여러분이 경쟁을 별로 안 하고도 좋은데 일단은 취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개별 조직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지면 상관없죠. 내수면.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회사들은 국제 경쟁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엔지니어셨어요.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는데 어, 이제 예전에 섬유 이런 걸 하셨어요. 섬유 산업에 종사하셨어요.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는데 뭐 섬유공학과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엔지니어로서 뭐 경험하시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이제 일본에 뭐 기술을 배우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제국대학이라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옛날 제국대, 구제국대학들이고 뭐 동경대나 뭐 이런 데 있죠. 나온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같은 기계과나 섬유과 얘기해 보면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더라.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인구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죠.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보면 인재도 2배 이상 많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계시던 그 회사, 저희 아버지는 물론 엔지니어, 말단 엔지니어 뭐 이럴 텐데 일단 경쟁을 해가지고 점점 일본 회사들이 도태돼요. 그게 단지 뭐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 거냐. 그러면 삼성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일본의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잘하던 회사 8개, 9개를 다 무찔러버리고 그렇죠. 다 문 닫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렸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든 뭐 사무용이든 계속 사서 쓰는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제 연구실에 다시 보여줄게요. 메모리를 계속해서 바꾸죠. 그렇죠? 컴퓨터도 바꾸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게 뭐예요? 다 대한민국으로 쏟아 들어온 달러죠. 그걸로 우리가 이만큼 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본 회사들은 왜 다 망했을까? 일본에 분명히 인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인구가 2배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어쨌든 2배의 인재가 있는데 왜 망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도 전후에 인구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 수가 그만큼 빨리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뭐 경제나 사회나 이런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나름 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각 조직의 역량이 높아져요. 조직의 수가 적은데 훌륭한 인재들이 공급되면 조직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치 올림픽에서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5천 개 되고 우리나라 60개밖에 안 되는데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일본 대표팀 할 때 저쪽 더가웃에는 한 3천 명 앉아 있고 우리 더가웃에는 한 뭐 600명 앉아가지고 자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니까 어느 투수 내보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다이다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조직이 너무 커질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스타트업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소통이 잘 되고 막 한 팀처럼 돌아가다가
회사가 좀 커지고 그러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소통이 잘 안 돼서 무너지고 막 그래요. 예. 인간이 어때요?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이 두개골 안에 있는 어떤 뉴런들이 뭐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의 두개골 안에 있는 뉴런들한테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그래서 무조건 커지지 않고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아마 국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특정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조직 수를 줄이든가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각각의 조직이 강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대표팀 야구팀을 일본 야구 선수만큼 해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 프로 선수들을 해가지고 한 팀을 딱 만들면 그냥 백전백승이겠죠. 물론 오타니가 있는 팀은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점수를 못 내니까. 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길 거라고. 실제로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일본에 있는 예를 들면 도시바나 뭐 히타치가 갑자기 어느 날 악수하면서 자 삼성이 자꾸 올라오는데 우리가 쟤를 짓밟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뭘 하자고 안 한다고요.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사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마 기업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건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런데 난세에서 뭐가 나죠? 영웅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인데 거기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리더로서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리더로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주어지지 않을 기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전문 지식도 뛰어나고 또 소통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뭐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연구소나 뭐 경쟁을 하는 아니면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문서든 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2040년에 예를 들면 어,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를 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본래 국민연금이 인플레가 되면은 조금 같이 맞춰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못하게 됐다. 무슨 뜻이겠어요? 네.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연금을 가입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직원 뭐 연금이겠죠. 뭐 저축 많이 돼 있고 정부가 이건 메꿔주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러지만 인구가 줄어들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걸 다 부담하겠어요? 네? 여러분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한 80%를 국민연금 충당금으로 떼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겠죠.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이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이 미국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세금 내는 거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거 비교해서 미국에서 일단 많이 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적으니까 한국에는 안 내고 이런 협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으로 도망가도 한국 정부가 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세금 내셔야지. 80% 소득의. 이러면 곧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인사과에 찾아가겠죠? 내가 중요한 인재인 것 같은데 빨리 영주권을 달라. 그런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빨리 시민권을 달라 해가지고 인재들이 막 다 한국 국적을 버리겠죠. 예.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날 뭐라고 하겠어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있을까? 틀림없이 지금 쌀 한 포대가 한 5천 원 한다고 합시다. 그때 되면 500만 원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초인플레죠. 초반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뭐 컴펜세이션 해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세금을 쥐어짜서. 제 나이 또래 더 위에 사람들 막 장수할 거 아니에요. 124씩. 그러면서 뭐 국민연금 약속했으면 올려줘야지.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동안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속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 다 떠나나요? 네. 일부 사람들은 떠나야 되겠죠. 일부 사람들은 또 남아서 그렇죠. 네. 어, 조국을 버릴 순 없지. 이러면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1930년생이셨던 37년생이셨던 저희 아버지 세대가 한 것처럼 다시 뭔가 해보겠다고 또 이 땅에서 친구들 모으고 뭐 어떤 회사에 가서 많이 기여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 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전작과 학생 중에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무지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걸 가르칠 정도
만 되는 것이지 뭐 잘 알지 못해요. 컴공과 교수님들이 보면 아, 저 박사님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될 거 이럴 수도 있고 어, 제가 또 전자과 교수로서 컴공과 교수님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가르치시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은 이 삼성전자에서 나름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 금전적인 지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 과목이 있죠. 요거 말고 실험 과목에 실험 기자재를 뭐 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글로컬 사업 되기도 전인데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주지 않죠. 회사에서 제너러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미국에서 그렇죠. 학부를 전지 및 컴퓨터 공학과,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통신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들었음직한 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그 인재들을 좀 전체 풀을 키우고 그 중에서 또 뭐 자기들 같으면 삼성전자에 올 인재들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과목일 수도 있고 컴공과에서 네트워크 들은 학생들은 뭐 절반은 뭐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과에서 통신 및 정보통신공학 개론이나 디지털 통신 들은 학생들은 또 절반은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때요? 수학은 다 빼고 말만으로 하니까 더더욱 쉽겠죠.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력도 향상을 시키고 또 기업이 원하는 것도 제공을 하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보면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인재를 너무 뽑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들에게 예전에는 안 하던 계약학과라든가 우리도 만들어져 있죠. 반도체공학과 또는 이제 계약학과를 만들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융합부전공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융합부전공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학한 다음에 뭐 나중에 선택하면 되잖아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계약학과가 있어요. 통신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계약학과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다음에 뭐 서울대는 반도체공학과 예전부터 연합전공으로 있었고 반도체, 통신도 연합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서울대는 규정상 연합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그 연합전공에 이제 전자과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전자과 학생들은 못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 통신연합전공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을 뽑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거긴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숫자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큰일이네. 우리도 학교에다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 아무리 건의해도 안 바꿔준대요. 대학 본부에 가면 뭐 공대 아닌 교수님이 한 3분의 2 이상 되잖아요. 막 얘기를 하면 대학이 무슨 뭐 기업이 뭐 하자는 대로 장사하고 있으면 되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조선시대 선비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는 이런 과목도 개설하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이 융합부전공이라는 것의 정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냥 만들어봤자 특별히 할 게 없죠. 그냥 있던 교과목을 좀 바꾸는 건데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기업이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실험 교과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부터 이번 학기도 하고 다음 학기도 할 거예요. 본래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실험 기자재를 예산을 조금씩 받아와서 사다 보니까 첫 해 못해서 이러는 거고 다음부터는 2학기 때 실험이 계속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학기부터. 그래서 한 8명씩은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으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요 실러버스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산학 장학생 뭐 모집한다는 거, 융합부전공생 모집한다는 게 있는데 말했지만 여러분 이 과목을 그냥 전자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듣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융합부전공을 졸업장에 찍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통신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융합부전공이라는 걸 신청함으로써 나를 좀 구속을 하겠다. 과목을 좀 일부러라도 더 듣게. 이렇게 해서 더 들으려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삼성전자가 그냥 공짜로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죠. 자기들도 학생들을 최대한 입도 선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융합부전공을 일단 선택을 해서 한 과목이라도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산학장학생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연구장학생 이런 제도도 있고 있어요, 학부에. 그런데 요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 연계 산학장학생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겠다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나 어차피 뭐 통신 및 네트워크 쪽에 하고 싶은데 잘 됐다.
그냥 어, 받고 다니자. 또는 뭐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곧 장짜리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뭐 장학금을 더 받아보자. 괜찮아요. 예, 룰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융합부전공을 한 다음에 연계 산학장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4학기를 지원해줘요. 4학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초과학기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이건 말고도 사실 이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자, 컴공을 둘 다 더블 메이저로 하고 융합부전공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초과학기가 되고 장학금은 어떻게 되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부를 마치고 취직을 하겠다. 그럼 뭐 괜찮아요. 상당히. 예. 초과학기에 상관없이 주는 거니까. 관심 있으면 여기 보면 어디 있나요? 예, 여기에 그 NGCN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여기 보면 ngcn.postec.ac.kr이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뾰병 하면서 이렇게 뜨죠. 뭐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보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저희 전화가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도 되겠어요. 예. 자, 저런 게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실러버스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과목은 어, 전작과는 선택 과목이고 NGCN으로는 필수 과목이다.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우리가 말했지만 이 과목을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은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문 열어놓고는 그냥 잘 됐다 실험 과목이라 개설하고 뭐 부전공 융합 부전공 학생들은 하나도 안 듣고 전자과 애들한테 실험 제공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의 도의가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 복무 개방 과목이라는 그 과목 종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과목인데 우리가 현재 친구들 중에서 군 입대해서 휴학 중인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요즘 군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보이스카우트 캠핑은 아니지만 그래서 수업을 들을 시간을 어떻게 짜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이 군 복무 중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 과목을 제공하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보다 좀 더, 왜냐하면 포항공대에 군복무 개방 과목으로 이번 학기 열리는 과목이 5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예를 들면 물리학과 학생도 보고는 그래 뭐 통신 뭐 다 전자기학이지 뭐 만만해 보이죠 그렇죠? 뭐 컴퓨터에 나도 하는데 뭐 이러면 이제 들을 수 있겠고 듣다 보면 재밌네 해서 또 이제 이쪽으로 나중에 산학장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융합부전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오퍼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실러버스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등록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재학생 또는 여기서는 레귤러 인롤먼트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인클래스 미팅이에요. 그리고 이 미니멈 어텐던스가 중요한데 출결은 저기 이제 붙여놨을 거예요. 그렇죠? 전자출결 시스템 맞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본래 하는데 뭐 실제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는 출석을 가지고 뭐 한 번 빠지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 빠질 때까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4분의 1을 딱 넘잖아요. 그 순간 제가 알려드려요. F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죠. 제가 보고는 전자출결 시스템에 들어가서 경고가 떠요. 저 재밌더라고요. 4분의 1 초과 예정 학생 이렇게 예정일지 아닐지 어떻게 하는지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석하는 레이트를 계산한 다음에 기말까지 프로젝션을 하면 리니어로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예. 그래서 뜨면 이제 제가 알려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지난 며칠 날 제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제가 가서 고쳐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자출결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이 출석 체크를 하고 오늘은 뭐 늦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각으로 되더라도 지각도 3번이면 결석으로 자동으로 되든가 그래요. 알려주면 제가 다 고쳐놓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학기 말에 가서 어느 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복동이라고 합시다. 김복동 학생 지금 4분의 1을 어제 방금 초과했다. 그랬더니 제가 몇 월 며칠 날은 뭐였고 몇 월 며칠 날은 뭐였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잘 챙기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하드 리미트인데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규칙이에요.
근데 저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 저게 교육부 룰인 줄 알았는데 학교 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이제 아들이 다른 대학을 다녀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분의 1까지는 요즘은 안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랬더니 3분의 1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을 빠져도 괜찮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는 4분의 1을 초과하면은 자동 F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이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적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 대학원 가면 알겠지만 저는 적이 좀 많아요. 적이 많은 사람이라 학교 룰을 어기면 언제 저를 불러서 철퇴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룰을 강제하는 거니까 4분의 1은 넘기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수업 중에 들어와서 그러면 넘기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저는 터치하지 않아요. 심지어 들어와서 전자기학 숙제를 해도 제가 보고 뭐 하는 거야? 안 해요. 참고로 십몇 년 전에는 했어요. 그렇죠? 막 책상을 집어 던졌어요. 나가! 이러면서. 아, 참. 예, 그때 그랬더니 이제 김박사 넷이 생겨가지고 예, 어떻게 뭐 평생 낙인이에요. 그렇죠? 저 인간은 이상한 인간.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평판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는데 다른 학생과 저희 수업에 방해만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타핑을 막 소리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조용히 칠 수 있는데도 막 외장 기계식 요즘 이런 게 버튼이 감이 좋아 이러면서 스프링 소리를 내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또 갑자기 옛날로 빙의해서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관종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녹화를 안 하면 말을 좀 심하게 해요. 아까도 보면 어느 나라인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그 나라 사람이 보고는 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를 들면 모 교수님 이랬는데 녹화를 안 하면 그 사람 성함을 그 교수님 성함을 막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처럼 저는 적이 많아서 했더니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화를 다 해놓고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요즘 1.5배속, 2배속으로 우리말로는 듣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강의가 물론 조금씩 바뀌지만 어쨌든 뭐 들을 만한 내용일 테니까 예를 들면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는 작년 이 과목을 그냥 보겠어. 가지고 진도를 맞춰서 예를 들면 오늘이 첫 번째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그냥 2배속으로 틀어놓고 이어버즈 꽂고 그냥 봐도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방해만 안 되면 막 소리가 막 밖으로 새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2배속으로 보고 나면 어때요? 딱 끝나고 나면 강의가 절반쯤 진행됐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들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엎드려 자도 저는 don't care. 예.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또 제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또 2배속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동일한 시간을 수업 시간만큼 쓰는데 강의를 2번 듣는 거죠. 뭐 이런저런 말 하는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쨌든 학교 룰을 어기지는 말라. 4분의 1 초과되는 순간 이제 저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어요. 뭐 교육부 룰은 3분의 1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 제가 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일렉트로닉 어텐던스 시스템 잘 체크하라. 그리고 홈페이지 가서 이거 누르면 다 연결이 되니까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이 excuse the abs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학교 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괜찮아요. 저 4분의 1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비군 뭐 훈련 통지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파서 뭐 그랬다면 병가를 뭐 질병 뭐 이런 거면 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거 보고는 거기다가 이제 전자출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고쳐줘요. 출석으로. 옆에 사유를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excused absence면은 그냥 잘 그 다큐멘트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미리 교수님 몸이 아파서 못 가. 이메일 보내지 말아요. 저도 피곤해요. 그냥 안 오시고, 다음에 와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저한테. 성적 제출 마감되기 전에 와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전자출결 시스템 가서 고쳤나 안 고쳤나 보고 제가 정신없어서 안 고쳤으면 또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와서 교수님 지난주에 드렸는데 왜 안 바꿔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면서 고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제가 올리면은 이제 그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자기 원하는 시간에 이제 이걸 들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줌으로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지만 저밖에 없어요, 참가자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지만 들어온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코딩 하는 용으로 쓰고, 뭐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뭐 안정성이라든가, 파일 사이즈라든가, 그냥 OBS 스튜디오 이런 걸로 녹음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쓰는 거고, 익숙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픈 코스로 듣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졸아도 돼요. 듣는 학생들은 요 강의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군대 있다고 출석은, 예, 출석은 이렇게 돼요. 군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강의는 오늘 것도 포함해서 오늘 진도를 못 나가면 오늘 거는 없겠지만 홈워크가 나가는데 홈워크는 홈워크 3번이다 그러면 클래스 미팅 3번 내용을 위주로 해서 3번 이전이지만 3번 내용을 그냥 물어보는 PLMS 상에서의 단답형이나 멀티플 초이스나 아주 간단하게 입력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그냥 잘 아느냐, 수업을 잘 따라왔느냐를 확인하는 거를 매번 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거는 홈워크가 한 28번 뭐 이렇게 나가요. 이 과목.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지난 수업을 듣고 왔느냐, 따라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뭐 뻔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 뭐 1 더하기 1은 뭐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예. 그런데 이제 군복무 개방 과목 수강생들은 이거를 이제 듣게 해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홈워크는 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링크가 따로 있어요. 군복무 개방 과목 듣는 학생들 링크와 따로 있어요. 문제는 조금 다를 때도 있고 거의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듀가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오늘 하잖아요.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내용이 좀 있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일주일 후 수업하기 직전이 듀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다 그냥 듀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지 그거를 뭐 몇 분 볼 수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숙제는. 그거는 군복무 개방 과목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딴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되 어때요?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어떻게 수업을 놓쳤어요. 굳이 빨리 듣지 말고 저 숙제를 딱 꺼내놓고 띄워놓고 틀어놓고 강의를 나오면은 답을 마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과목은 뭐냐면 여러분이 통신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브로드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지. 뭐 여러분은 뭐 제가 시노미 시스템이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할 때처럼 막 그냥 이걸로 막 주워 패고 막 지질 끌고 코에 뭐 물가까지 끌고 가는데 뭐 코가 다 찢어져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 안 먹으면 막 그냥 뭐 목덜미 붙잡아서 물에다 넣고 아니에요. 이 과목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군복무 개방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도 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주일이 듀면은 그 학생들은 2주에서 3주 정도 듀를 줘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2주짜리 훈련이 있으면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알겠지만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좀 늦어요. 그 학생들은. 자, 그래서 숙제는 거의 매일 나간다. 매 클래스 미팅 할 때마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군복무 학생들은 이 온라인, 리코디드 온라인 클래스 미팅을 듣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줌 미팅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데 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는 안 될 텐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텐던스는 여기 있지만 홈워크 서브미션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석이죠. 그렇죠? 출석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라고 돼 있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쪽의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UC 버클리의 두 교수님이 쓰셨고 한 분은 제가 알기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지금도 굉장히 연구도 잘하시고 맨날 뭐 상도 받으시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컨 에디션인데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네, 이런 게 있고 뭐 여기 적절히 뭐 그냥 바로 뜨나요? 바로 뜨네. 예, 뭐 포스텍 예, 포항공대 예, 주소를 확인해서 그냥 바로 보여주나 봐요. 기숙사나 이런 데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밖에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과서는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교과서가 없어 이럴 필요 없고. 참고로 이게 1판은 2008년인가 나왔고요. 이게 18년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13년 같은데 하여튼 조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즘 이제 인터넷 버전 6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쪽에서 교수님이 쓰시다 보니까 전자과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그냥 제가 애드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최대한 읽으려고 해보세요. 읽으려고 노력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와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항상 한글 번역판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책을 아예 안 본다든가 대신에 교수님들이 요즘은 잘 제공하는 예전보다 핸드아웃만 열심히 보고 뭐 기출문제만 보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교수님의 짝퉁밖에 안 돼. 짝퉁이란 말은 항상 경멸적인 뜻으로 쓰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 강의도 보고 왔어요, 오늘. 재작년 것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때는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저 때는 왜 저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지?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거의 동일한 챕터 1 핸드아웃을 두고도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느 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책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어요. 뭐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뭐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근데 강의 노트 열심히 받아줬고 그러면 어때요? 그 교수님이 최악의 컨디션에서 떠드신 것만 여러분이 이제 듣고는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자공학이 별로 발전 안 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아주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제 전자회로 수업을 듣는데 이 교과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한 세네 권을 다 그냥 도서관에서 다 대출해가지고 다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보다 나아가지고 학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수님이 그 학생한테 물어요. 예를 들면 박군이라고 없어요. 어이, 박군. 그래서 무슨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이 숫자가 뭐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 네. 참고로 그 교수님이 하여튼 나중에 훌륭한 데 유학을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예, 사업을 벌이시다가 쫄딱 망해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래도 교수를 하셨어요. 하시다가 또 옛날 사업하던 거 잊지 못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성공하셔서 은퇴하셨다는 설이 있어요. 예, 잘 나가신 다음에 바하마 군도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짝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짝퉁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교과서는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3년째 강의한 거를 다 가져와서 그거를 쫙 잘 모은 다음에 뺄 거 빼고 정제할 거 정제하고 찾아볼 거 다시 찾아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어쨌든 이 교과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고민도 하고 해서 다 쓴 거예요. 그런 거를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교수의 그 해의 짝퉁밖에 안 돼. 그 컨디션의 짝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품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교과서를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기 이제 사이언스인 학생도 좀 있겠지만 되려면은 영어로 된 문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지 않냐? 재미나이에 번역해 달라면 다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울트라 24 써본 사람은 번역이 뭐 그냥 간단한 건 되지만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영어로 강의하는 거를 한국말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거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포항공대 교수님들 강의는 어때요? 이건 뭐 우리말 강의라고 들어봤더니 뭐 전부 영어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국영문 혼용체잖아요. 그런 거 번역시켜 보세요. 제대로 못해요. 제가 예전에 뭐 네이버 뭐 클로바 노트인가요?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와 너무 멋지다고 우리 회의할 때 항상 이걸로 녹음한 다음에 바로 뭐 넣어가지고 그 회의록해서 다 배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판이에요. 물론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써봤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걸 고치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예. 국영문 혼용을 하니까 얘가 그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갑자기 그래서 오늘 배울 변화는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발음이 후져서 그런지 몰라도 막 갑자기 뭐 오늘 배울 변화는 뭐 푸세식 변수에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로 된 문서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우리말에 대해서는 그걸 잘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안 읽는 전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이 제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제 놓고 2분씩 3분씩 생각해야 되잖아요. 몇 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리를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예, 안 되겠죠. 문학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국어가 조금 느려요.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죠. 그런데 영어는 더 느려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한국에서 자랐는데 영어 읽는 속도보다 한국말 읽는 속도가 더 느린, 그러니까 영어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은 없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심각한 바틀렉에 걸려 있는 거예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국어는 아직도 굉장히 느려요. 예, 읽는 게 굉장히 느려요. 근데 영어는 상당히 빨라졌어요. 옛날보다는. 예,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도 빨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좀 우직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을 때 번역판 책을 거의 안 샀어요. 그냥 물리도 그냥 영어로 된 거 그냥 읽었어요. 어떤 데는 실컷 읽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다 읽고 나서, F나 MA를 열심히 읽은 거예요. 로테이션이나 이너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거기는 뭐 못 나가고 시험 보러 들어가고. 예. 그런데 그렇게 2년을 하고 방위를 갔다 왔어요. 지금 현역이 1.5개월인, 6개월인데, 그렇죠. 1.5년, 그렇죠. 갔다 왔는데, 방위하는 동안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뭐, 집이 여의도였는데, 저 구파발 쪽에서 뭐, 방위를 하면서 신촌에 들러서 학원 다니고,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했어요. 복학에서도 계속 이제, 이 영어로 된 걸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4학년쯤 되니까,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 읽는 것 같아요. 계속 읽는. 네. 그래, 유학을 가서 보니까 같이 유학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유학 올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잘 읽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느린 거예요. 네. 그들은 물론 국어는 저보다 빨리 읽겠지만, 그래서 저는 느꼈던 건 뭐냐면 영어로 된 문서를 계속 읽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하는 직업군에 들어갈 거면. 네. 이랬더니 갑자기 오늘 들은 학생들이 다 때려치고, 막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갑자기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할까 봐서 두렵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책을 좀 보시고요. 특히 요즘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위키피디아를 찾으면 매우 잘 나오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이렇게 누르면 번역도 되잖아요. 번역 이상하면 영어를 또 보면 되죠. 그 부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직하게 영어로 된 것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같이 한글로 된 문서만 봐서 바보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된 게 있잖아요. 제법 길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크롬에서 거리낌 없이 한글로 번역하기를 눌러요. 쭉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걔가 아직도 이상하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보세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도도 훨씬 나고 계속 영어로 된 거에 익숙해지고 이런 게 도움이 돼요. 또 어떤 토픽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옆에서 맹렬히 싸우다 전사한 조준호 장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예전에? 조준호 장군은 이조 시대, 뭐 조선 시대의 명장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죠? 그러면 다들 그거 막 쉐어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예. 물어보면 특히 어때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예요? 구글은 요즘 제미나이고 빙인가요? 거기 보면 레퍼런스도 달려 있어요. 누르면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수업도 열심히 따라오면 좋겠고 책의 아웃라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인터넷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인터넷의 프린서플, 그다음에 뭐 인터넷의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에 LTE라고 돼 있는데 제가 NR, 5G 여러분 뭐 5G 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커버를 할 텐데 보면 알겠지만 토픽이 굉장히 많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진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작년에 좀 자세히 설명했다가 뒷부분을 제대로 커버를 못해서 혹시 여러분이 빨리빨리 듣겠다라는 걸 선택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뭐 하여튼 작년 걸 듣겠다고 하면은 앞부분은 좀 자세하다가 여기는 뭐 거의 하루 만에 그냥 챕터 3개 끝내고 미안 이러고 끝내는데 그러면 이제 재작년 걸 보면 되겠어요.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설명을 하니까. 자, 프리레퀴짓은 무엇이냐?
오피셜 프리레퀴짓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죠. 제가 여기다 시노미 시스템 그랬으면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이거나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학생이면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패니언 과목인데 이걸 다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예. 보면 이래요. 전자과 수업들도 크게 보면 전자과 과목들 있잖아요. 큰 공과는 잘 모르겠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뭐 오른쪽 왼쪽은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저희 정치적인 성향과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딩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 오른쪽은 뭐냐? 주로 이제 수학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뭐 디지털 신호 처리, 뭐 이런 거, 뭐 통신 네트워크 이런 걸 하고 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좌익이거나 좌파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극우 많아요. 그렇죠? 홍준표 좋아요 하는 교수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전혀 상관없어요.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요 좌측에는 뭐냐면 이 물성을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드는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자기학인데 물론 전자기학 하시고도 예를 들면 김경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뭐 만드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신호 처리 이런 걸 하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보면 뭐 뉴메리칼,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같긴 하지만 여기죠. 반도체도 어때요? 뭐 트랜지스터 하나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RF 컴포넌트인데 앰플리파이어 하나만 평생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쪽에 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하면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흥미로운 일들이 뭐 좀 심한 말 했으면 돈 되는 일들이 생기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렉트리컬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구현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빠른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그럼 뭐 빠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수업에서 보겠지만 통신에서도 점점 어떻게 돼요? 그전 같으면 하드 와이어드 된 어떤 시스템이 수행하던 일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처리가 돼요. 워낙 빠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PC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거기에 클락이 있잖아요. CPU에 클락이 들어가잖아요. 그 클락 주파수가 35MHz, 뭐 40MHz 이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인텔 얼마 지원해요? 뭐 한 10기가 정도 지원하나요? 10GHz? 네. 10GHz면 우리가 5G 폰에 쓰는 또는 4G 폰에 쓰는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또는 라디오 웨이브의 캐리어 프리퀀시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분 대충 배운 그 나이키스트 디어렘 이런 걸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적당히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2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만 그걸 베이스밴드로 내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되는. 그래서 뭐냐면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 일이 통신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고 예전에 셀룰라 폰이 한 대 들어있고 오디오 기기 들어있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전부. 네. 예전에는 TV랑 라디오, 뭐 오디오 기기들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안에 보면 진공관이 막 있고 막. 근데 필수적으로 어때요? 있어야 되는 건 예, 마이크로폰과 스피커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다 있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이어버즈 끼기도 하지만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통신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이 미친 듯이 발전시킨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학만 하니까 많이들 저도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자 메시지는 m of t 수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코사인 2파이 fct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곱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주파수를 할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잠깐 이거를 예전 같으면 뭐 넌리니어 한 다음에 필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컴포넌트를 그냥 달아서 다이렉트 RF로 전송하면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전자과 학생이라면 특히 그리고 이 과목에 왔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빌딩에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뭔가 전자회로 수업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러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뭐 교수님이 푸리에 트랜스폼식을 쓰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뭐 G 트랜스폼 쓰면 더 좋은 것 같고 어,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엔지니어가 되려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밖에 있잖아요. 여기 곳곳에. 그럼 가가지고 야 요즘 뭐 무슨 일이 생기냐 물어보고 특히 뭔가 고속화되고 뭔가 가격이 떨어지는 새로운 어떤 기법이 나오거나 하면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가 망하는 걸 봤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피처폰이라는 걸 썼잖아요. 터치 뭐 이런 거 거의 없고 그냥 전화 잘 되는 거, 문자 메시지나 보내고.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미국의 이상한 회사가 그냥 터치되는 폰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만들던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었대요. 아, 그래,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키아가 핸드폰 사업부를 예, 망해가지고 헐값에 매각해버렸죠. 지금 노키아라고 나오는 핸드폰은 핀란드의 노키아가 만들지 않고 그냥 그거를 이름만 받아서 다른 나라 회사가 만들어요. 중간에 어디 팔렸다가 또 팔렸,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최대 주주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쫓아가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터치로 뭐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 뭐냐? 컴공과 과목들도 좀 있고 전자과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융합 부전공 상관없이 나는 컴공과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컴공과의 부전공 리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걸 배우는 거.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산수학 컴공과에는 그걸 안 듣고는 컴공과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전자과 학생들은 그냥 안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쪽짜리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유학을 딱 가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B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다행히 퀄리파잉 이그잼에서 우리 분야에서 성적이 매우 좋아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뽑아줬어요. 감사합니다. 갔더니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알고리즘 우리 요즘 개발하고 있는데 잘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무조건 컴공과에서 무슨 소팅하는 이런 거나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교수님이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요. 최근에 제가 예를 들면 뭐 산학 과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리즘을 개발해요. 무슨 소팅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신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무선 기기들이잖아요. 여기서 전송하면 저기서 아주 미약한 시그널로 수신이 되면 증폭을 하면 막 잡음이 막 섞여 있고 막 인터피어런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뭐 컴플렉스 게인이 나오는데 걔가 어떻게 되는지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뭐 비트를 0을 보냈는지 1을 보냈는지 그 100만 비트면 그게 어떻게 되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는 프로시저를 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 수학적인 순서를. 그러니까 뭐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처리하면 매우 처리가 잘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인 방향으로 뭐 벡터를 찾아서 어쩌고 이런 선형대수의 아이디어를 써서 뭐 필터링을 하면 잘 된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리퀘어먼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가 하나, 둘 있고 수업 시간에 해요. 수업 시간에. 여기 3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퀴즈는 거의 유사한 문제로 군복무 학생들한테도 제공이 될 텐데 그때는 그 학생들한테 듀도 주고 딱 시작해서 30분 되면 자동으로 서브미션 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들인데 시험은 일단 이렇게 날짜를 이미 박아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우리 공통 무슨 필수 과목 재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이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간에 시험 보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든가 안 되면 드랍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텐터티브예요.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날짜도 박아놨고요. 그래서 이게 10, 20, 10, 30 한 다음에 이제 홈워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each class meeting당 홈워크가 나가고 아까 말했지만 그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맥스 2시간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모든 홈워크, 퀴즈, 이그잼은 오픈 에브리띵이에요. 여러분이 뭘 보고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휴먼 인터랙션은 되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빠가,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자다. 물어보시면 반칙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오픈 코스 학생들은 여기 있지만 2, 3주 더 뒤에 되고, 근데 다만 2, 3주 딜레이를 시켜주지만, 2, 3주 뒤로 해주지만, 문제는 성적 제출 마감일이 6월 13일,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13일까지는
반드시 끝내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성적이 나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페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시간 받았으면 그 학생들도 어쨌든 시작하고 나면 2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고참이 불러서 나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못 보면 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어요. 페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동일하게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서로 참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해는 조금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페널티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크레딧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학기 말이 되어 가면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학부생은 SU로는 듣지 못하게 할 테니까 SU로 혹시 했으면 이제 그레이드로 바꾸세요, 신청을.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B0 밑으로는 U를 줄 거예요. 어차피 장학금이 대학원생은 장짜리 B 마이너부터죠. 그래서 U로 할 테니까 그레이드로 바꾸셔도 되고 홈페이지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유튜브 링크도 있고 여기 보면 올해 거는 여기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놨고 여기 누르면은 작년 재작년 게 다 있어요. 뭐 알겠지만 저는 조준호 교수고요. 우리 조교가 이현석 대학원생인데 오늘 졸업식 때문에 타교 출신이라서 여기 지금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카데믹 디스어니스티는 말했지만 사람과 인터랙션 하면서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뭐 챗 GPT 이런 거 이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물어봐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돼. 다만 걔가 잘못 말해서 여러분이 틀린 거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아카데믹 디스어니스티가 그래서 발생할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있으면 저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조교할 때도 2명을 퇴학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조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과목이 그렇게 뭐 부정행위를 할 만큼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본래 마음은 그리고 이거 빼먹었네. 여기 보면 이제 스케줄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데를 누르면 이런 큰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 작년 자료들 물론 강의 링크고 작년, 재작년 게 있고요. 퀴즈 이런 거는 제가 많은 부분을 리사이클해서 쓰다 보니까 제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강의 노트 이런 거는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뭐 이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해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제가 요거 정리하는 동안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